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K3의 페이스리프트 사진이 유출되었는데요. 과연 K3의 페이스리프트는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포착된 사진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고 따끈따끈한 신차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신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면부에서 달라지는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가 달라졌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존 K3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데이라이트가 적용되면서 저거 포르쉐 짝퉁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 헤드램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4포인트 데이라이트가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 헤드램프는 현재 테스트용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하나만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점차 디자인이 확정되면서 테스트카에도 실제 양산형 차량의 헤드램프를 끼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아주 극초기에 포착된 차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헤드램프는 아직까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확인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범퍼에 내려가 있었던 깜빡이가 이제 다시 헤드램프로 올라온다는 점인데요. 에어 인테이크가 워낙 얇아지다 보니까 저기에는 깜빡이를 못 넣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헤드램프로 옮겨놨을 것 같고요. 경쟁차의 나반대의 전면 깜빡이가 벌브 방식이다 보니까 이 K3도 당연히 벌브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면에 LED 깜빡이 넣어주지 조금 아쉽습니다. 현대차가 이런 부분에서 급 차이를 은근히 잘 두는 것 같아요. 아반떼 K3급에는 전후면 모두 전구식 깜빡이, 소나타와 K5급에는 전방만 LED 깜빡이, 그랜저급부터는 전후방 모두 LED 깜빡이로 은근 급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서운합니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멋있는 LED 깜빡이 준준형차에서도 달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 차량이 GT 차량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GT라는 로고가 없는 걸 봐서는 GT 차량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릴에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꽤 눈에 확 튀고 빛을 받으면 저 빨간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은 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봐도 빨간 부분이 잘 눈에 띄시죠? 그래서 이번 K3의 전면부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 전면부에서 하단부 그릴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하단부 그릴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개등도 기존에 있었던 안개등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휠이 굉장히 독특하고 휠이 굉장히 멋있는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GT 차량이 아니라서 17인치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GT 차량이 아닌데도 이렇게 스포크가 많은 휠을 껴주다니 이 휠 상당히 멋있습니다. 일단 기존 K3의 휠은 이랬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멋있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휠은 아반떼 스포츠랑도 비슷하고 스포티한 차량과 굉장히 비슷한 휠인 것 같아서 이 휠 껴준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도 제 취향이고 휠 인치도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휠을 껴주는 거는 적극 찬성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에 마제스티 솔루스가 달려있는데요. 요즘 현대기아차가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중준형 차에는 이런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 솔루스 타이어의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25, 45의 R17인치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 페이스리프트라고 한다면 측면 윈도우 라인까지 다 바꾸고 플랫폼까지 바꾸고 이런 페이스리프트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번 K3는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측면 윈도우 라인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후방 램프류와 그릴류 이런 플라스틱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페이스리프트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후면부로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의 리어램프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좌우가 이어진 테일램프가 전에 차량을 계승해서 그대로 사용되었을 것 같고요. 램프 안쪽의 디테일인 LED 면발광점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했다는 거 그리고 변경되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요소가 면발광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면발광을 바꾸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바꾸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바꾼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닐까, 착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스팅어의 리어램프도 부품은 그대로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내부 구성만 바꾸었는데 아예 리어램프를 싹 다 갈아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을 K3에서도 계승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라는 점이라면 K3에는 점선 테일램프를 넣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점선 테일램프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좌우로 이을 거면 그냥 실선으로 쭉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극혐하시는 깜빡이가 있죠. 바로 범퍼에 있는 깜빡이입니다. 특히 K3에 있는 깜빡이를 더 극혐하시더라고요. 왜 극혐하신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K3는 가뜩이나 승용차라서 범퍼가 낮은데 거기다가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더 낮은 위치에 깜빡이가 달려있으니까 이건 너무 짜증나고 신경 쓰인다라고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아차에서는 그런 의견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형 K3 페이스리프트 되면서도 여전히 깜빡이는 범퍼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거 바꿔주지. K3는 개인적으로 밑에 있는 깜빡이에 아무 감정이 없는 저로서도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승용차라서 차체가 낮아서 가까이 붙으면 보이지도 않고 뭔가 헷갈리는 이런 깜빡이 위치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구성은 조금 바꾼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직사각형 형태였던 깜빡이가 이제는 조금 더 줄이 많아지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아차에서도 K3를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전구 디테일들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이번 K3는 이 외에는 뭐 달라지는 부분이 포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기판이 일단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반떼도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K3가 경쟁에서 밀릴 수는 없죠. 그래서 동등한 옵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뀔 것으로 추정되고요. 모니터 역시도 기존에 8인치인가 7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는데 이제 신형으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2.3인치는 중주령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분도 없을 거고 기대를 한다고 해도 적용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반떼 CN7에 쓰고 있는 파워트레인이 삼각대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이고요. 삼각대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기존 K3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래서 K3가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파워트레인에서 개선은 없을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얘기도 아까 잠시 드렸었는데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3세대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조금 도입 시기가 이상했죠. 그래서 기아차를 풀체인지를 하면 현대차는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현대차가 풀체인지를 하면 기아차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니까 3세대 플랫폼 적용 시기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K3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아예 그랜저처럼 플랫폼을 바꾸지 않고 계승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타페처럼 아예 플랫폼을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기아차의 K3 페이스리프트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기아차의 K3 페이스리프트라고 한다면 K3는 당연히 좋은 상품성으로 나오고 아반떼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겠지만 아반떼만큼의 판매량을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반떼의 네임밸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 GT5도어 단종시켜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GT5도어 차량에 수동 변속기를 얹은 차량을 저를 위해서 딱 한 대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망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샤스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